58일 만에 돌아온 개가 있습니다. 70km를 걸어온 이유, 그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존슨입니다. 버지니아주 교외의 한적한 동네에서 아내 앤과 9살 딸 클로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퇴역 군인인 저에게는 전쟁의 기억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예고 없이 몰려드는 불안감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평범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들어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구조된 개의 사진이었는데 그 순간 제 시선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진돗개라고 소개된 그 개는 여느 구조견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순백의 털과 곧게 선 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풍기는 기품이 범상치 않았죠. 다른 유기견들처럼 구걸하거나 애처로운 표정이 아니라 마치 고귀한 혈통의 자존심을 잃지 않은 듯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이 개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가슴 한편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전쟁 후 메말라버린 마음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앤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위험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클로이도 호기심에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아빠, 이게 눈이 사람처럼 똑똑해 보여요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견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경이로웠어요. 주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유명하며 한 번 인정한 주인에게는 평생 변치 않는 신의를 보인다는 기록들이 마음 깊이 와닿았죠. 의리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장에서 동료들을 잃은 후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계의 눈빛에서는 배신이나 포기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신뢰의 빛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계를 입양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 말에 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보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시는 걸 보니 정말 특별한 개인가 봐요. 클로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했죠.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밝은 음성이 오랫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던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입양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죠.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긴 여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검역, 과정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다림 자체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처럼 느껴졌죠. 구조단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개의 이름이 루나라고 했습니다. 달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달처럼 루나 역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느꼈어요.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암울한 시간들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클로이가 제게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루나가 오면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이의 진심이 담긴 약속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개월이 흘러 드디어 루나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루나의 모습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긴 여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한 루나는 예상과 달리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나는 거실 한 구석으로 가서 벽을 등지고 앉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경계하는 듯한 자세였죠.
저희가 다가가려 하면 몸을 더욱 움츠렸고 음식을 가져다 줘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앤이 조용히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산책을 시도했을 때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목줄을 보기만 해도 루나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억지로 끌고 나가려 하면 완전히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죠. 무슨 일을 겪었을까? 루나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클로이만이 달랐어요. 아이는 루나가 있는 구석 근처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야, 내가 책 읽어줄게. 클로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집안에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루나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클로이는 루나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공주가 살았어요. 아이의 맑은 음성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어요. 루나는 여전히 벽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가 살짝 클로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나가 클로이가 책을 읽는 동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 다시 돌아서지만 분명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앤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클로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루나의 귀가 쫑긋 서는 것이었죠. 아직 꼬리를 흔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클로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루나가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클로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점차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클로이가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루나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아이에게 한 걸음 다가온 거예요. 클로이는 놀라지 않으려고 애쓰며 계속 책을 읽었죠. 그리고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루나가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앤에게 말했어요. 클로이가 해낸 것 같아. 아이의 끈질긴 사랑과 인내가 루나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낸 거였죠. 앤도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루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어요. 이후 변화는 더욱 빨라졌어요. 루나는 클로이가 집에 돌아오면 현관 근처까지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가 손을 내밀면 루나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는 일도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루나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기 시작했고 아이가 부르면 달려오기도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루나가 클로이 곁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클로이가 루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앤을 향한 루나의 태도도 서서히 누그러졌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저희가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클로이와 함께 있을 때는 루나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왔어요. 마치 클로이를 통해 저희 가족 전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클로이가 루나에게 말했습니다. 루나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루나는 대답하듯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돗개 루나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이죠. 루나가 우리 가족이 된 지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셰넌도와 국립공원으로 하이킹을 가는 것이었어요. 루나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죠. 클로이는 며칠 전부터 신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루나도 산을 좋아할까요? 클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저희도 루나가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공원에 도착했을 때 루나는 처음 보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본능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역시 개들은 자연을 좋아하는구나.
앤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트레이를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루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집에서는 조심스럽고 얌전했던 루나가 산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작은 개울이 나타났어요. 클로이는 신이 나서 개울과 바위 위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물이 정말 맑아요. 아이의 즐거운 목소리가 숲속에 메아리쳤죠. 그때였습니다. 클로이가 미끄러운 바위에서 균형을 잃고 그만 개울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깊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클로이. 저와 앤이 급하게 달려가려던 순간 루나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루나는 개울로 뛰어들어 클로이 옆에 바로 섰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듯 몸을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죠. 마치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클로이는 루나를 보자 울음을 그치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클로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동안 루나는 계속 아이 곁을 지켰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는 내내 루나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죠. 루나가 날 지켜줬어요. 클로이가 루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하이킹을 계속했어요. 루나는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클로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곳에 가려고 하면 앞을 막아서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넓은 초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냥철이었기 때문에 허가된 구역에서 사냥꾼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총소리가 들리자 루나의 모든 털이 곤두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난 방향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루나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클로이에게서 멀어지며 총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간 거예요. 루나. 클로이가 절규했지만 루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루나를 쫓아갔지만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왜 갑자기 도망간 걸까? 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루나가 총소리에 놀라서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루나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루나는 위험을 자신 쪽으로 유인해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였죠. 1시간을 기다려도 루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계속 울면서 루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루나가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클로이는 끝까지 루나를 기다리고 싶어 했지만 어둠이 깔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죠. 내일 다시 와서 찾자. 저는 클로이와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루나는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루나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을 믿어보기로 했죠. 다음 날 새벽부터 저희는 루나를 찾기 위해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로이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와 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둠이 걷히자마자 서둘러 차에 올라 루나가 사라진 그 숲으로 향했죠. 공원에 도착해 루나의 이름을 부르며 수색을 시작했지만 그 넓은 숲에서 하얀 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희망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공원으로 가서 루나를 찾고 오후에는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클로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루나의 사진을 들고 동네 곳곳을 다녔습니다. 혹시 이 개를 보셨어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실종 광고를 의뢰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루나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올렸어요. 애는 반경 30km 내의 모든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친 진돗개가 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시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돗개 루나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진행자는 진돗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상징인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죠라고 말하며 방송 출연을 제안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렸어요. 진돗개를 봤다는 신고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지만 직접 확인해보면 모두 다른 개들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퇴역 군인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해준 일이었습니다. 모임 회장인 마이크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군인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루나도 톰의 소중한 동료 아닌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주말마다 15명의 퇴역 군인들이 체계적으로 수색에 참여해 주었어요. 그들은 군대에서 익힌 수색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지역을 나누어 찾아주었죠. 함께 숲을 헤매며 루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우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의 도움도 소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이민 온 김씨 부부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본인의 일처럼 걱정해 주었어요. 부인도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죠. 온라인에서는 루나를 집으로라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인 걱정이 커져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야생에서 홀로 지내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애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저 역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클로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창문 앞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루나야, 어디 있어도 괜찮아. 우리가 계속 기다릴 테니까. 9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때로는 어른인 저희보다 훨씬 강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을 때도 클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루나는 진돗개예요. 진돗개는 가족을 절대 잊지 않아요.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절망에 빠진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58일째 되던 새벽,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이른 시간에 전화에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혹시 개를 찾고 계신 분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농장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데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농장 주인인 윌슨 씨의 설명을 들으니 루나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소들을 돌보러 나갔다가 헛간 근처에서 루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많이 약해져 보이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물을 조금 줬더니 마셨어요. 저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클로이는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채 차에 뛰어 올랐어요. 정말 루나예요? 진짜 루나가 맞아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농장까지는 70km나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루나가 그 먼 길을 어떻게 헤맸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달리는 내내 온 가족이 말없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윌슨 씨가 마당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헛간 뒤쪽에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그의 안내를 받아 헛간으로 향했는데 멀리서도 하얀 털뭉치가 보였습니다. 루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털은 더럽혀져 있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는 순간 루나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루나가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루나야, 루나야. 아이가 루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루나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죠. 저는 루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어요. 루나는 제 품에 안겨서도 계속 클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안해, 늦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애니 루나의 상태를 살펴보니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굶주렸던 것 같았어요.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긴 여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먼 길을 걸어왔구나. 저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윌슨 씨는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 먼 거리를 혼자 걸어서 찾아오다니. 그의 감탄 어린 목소리에서 루나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루나는 클로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고 속삭였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루나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수의사는 루나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 말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며칠 푹 쉬면 회복될 겁니다. 그날 밤 루나는 클로이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는 밤새 루나 곁을 지키며 물을 주고 쓰다듬어 주었어요. 루나야, 정말 고마워. 약속을 지켜줘서. 클로이의 감사 인사에 루나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죠. 저는 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지난 2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앤이 말했어요. 루나가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루나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루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루나가 저희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죠. 클로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루나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루나 역시 클로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왔고 아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루나가 단순히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루나는 가족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의리와 충성심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거였죠. 루나가 돌아온 후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진 거예요. 루나가 보여준 놀라운 귀소 본능과 충성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클로이가 먼저 나서서 학교 도서관에서 진돗개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아이는 매일 저녁 루나 곁에 앉아서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읽어주었어요. 루나야, 너는 정말 특별한 개구나. 클로이가 감탄하며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을 통해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국가적 보물이라는 것,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토종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진돗개의 충성심에 관한 수많은 일화들이었습니다. 주인이 타지로 이사를 가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라도 찾아간다는 이야기,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 앞에서 끝까지 지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기록된 역사였어요. 애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닮아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적 뿌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대학교의 동물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진돗개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는 더욱 경이로웠어요. 교수님은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유전적으로 각인된 본능이라는 말이 깊이 와닿았죠. 클로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더 진돗개와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배워서 루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루나야. 클로이의 서툰 한국어 발음에 루나가 반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루나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의 특별함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개가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다는 댓글부터 우리도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까지 다양했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퇴역 군인 모임에서도 루나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충성심이란 것이 무엇인지 진돗개 루나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면 동료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군인 정신과 진돗개 정신이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루나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루나가 우리에게 한국의 정신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이죠. 한 마리의 개가 한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루나의 이야기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기자가 저희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것이죠. 진돗개 루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루나와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클로이가 루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루나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감독은 루나가 정말 특별한 개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가 쉽지 않은데라고 감탄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저의 PTSD 회복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루나가 오기 전까지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집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나를 돌보면서 그리고 루나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죠. 동물 치료의 효과를 실제 사례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적이었다. 진돗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도 구조견을 입양하고 싶다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많은 퇴역 군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동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대학교의 동물행동학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루나의 귀소 본능과 적응 과정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수는 진돗개의 행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동물 치료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클로이는 학교에서 진돗개 루나의 친구로 유명해졌어요. 아이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루나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클로이 덕분에 우리 반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요. 루나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루나가 저희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클로이가 학교에 가기 전 루나에게 건네는 인사는 여전히 특별해요. 안녕 루나야. 아이의 서툰 한국어 발음이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루나는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갈 때면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루나 어떻게 지내? 하고 묻는 이웃들의 모습에서 루나가 단순한 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후 몇 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몽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루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특히 루나를 쓰다듬고 있을 때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클로이 역시 루나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이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어졌어요. 학교에서 외로워하는 친구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 루나에게서 배운 따뜻함이 아이에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애는 요즘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루나 덕분에 받은 행복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입니다.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한국 전통 명절에는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클로이는 한국어 공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루나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 아이의 꿈입니다. 지역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에 등록해서 매주 수업을 받고 있어요. 집에 와서는 루나에게 배운 한국어로 말을 걸곤 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인터넷에서 루나의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도 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있었을 것이고 클로이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루나는 저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혈연이나 종족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루나가 먼 길을 걸어서라도 저희에게 돌아온 것처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클로이는 루나에게 고마워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저와 앤도 마찬가지예요. 루나가 저희 삶에 가져다준 변화와 행복에 대해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루나와 함께하는 날들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돗개가 가진 아름다운 정신이 국경을 넘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